예,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일본은 없다입니다. 예, 꽤 오래전에 이제 일본 관련 베스트셀러 책 제목과 비슷한 건데 일본 패싱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본 패싱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일본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이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이 했던 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25년 동안 북한은 선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국제사회의 모든 평화 노력을 무시하고 무력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면서 북한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후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일침을 가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해당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과 계속 속았다고 해서 미래도 속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평화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에 북한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평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북한이 지도자도 바뀌고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으니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라.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 보면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 대해서 일본이 가장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할 때도 5개 나라를 초대했는데 그때 초대받지 못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주변 국가로는 유일하게 초대받지 못했던 건데요. 오늘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서 초대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보시는 논평인데 일본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이 정치적 제스처라는 이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는 자들을 구태여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사실상 의도적으로 일본을 배제했음을 밝힌 겁니다. 또 해당 논평에서는 노동신문은 또 일본이 겉으로는 평화를 지지하는 척하면서 북에 대한 적대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을 의도적으로 패싱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세균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또 이야기를 한 게 있다고 하죠? 네,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패싱에 대한 진단을 내놓은 게 있었는데요. 해당 발언을 보시면 일본은 지금 어려운 위치에 있다. 관련국들 가운데 현재 유난히 소외돼 있는 국가가 일본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본 패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 일본이 대북 강경론을 펼치는 아베 총리와 또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었는데요. 하지만 다만 전문가들은 이 비핵화 조치 후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본 패싱 논란이 중장기적으로는 유리한 구도는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하겠군요.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